이제 시험 문제를 확인을 해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풀면서 와, 너무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정도의 초고난도 문항은 안녕하세요. 다원수학의 김경아입니다. 진명 친구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이른 중간고사를 마쳤는데요. 이번 중간고사 어땠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1학기 때 도형의 이동을 마무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에서부터 절대 부등식까지가 시험 범위였고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신사고, EBS 올림포스를 각각 교과서와 부교재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객관식 16문제, 서답형 6문제 그래서 총 22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제된 단원별 문항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도형의 이동, 집합, 명제, 절대부등식 고루고루 출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를 확인을 해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풀면서 와, 너무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정도의 초고난도 문항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번에 문제를 풀면서 이번 시험은 꽤 쉬운데 풀만한데? 라고 생각을 조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이번 시험에서 실제로 출제된 문항들이고 왼쪽은 어떤 문제들을 변형을 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저희 13번 중간고사, 이번 중간고사 13번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였어요. 이제 블랙라벨 스텝 3에 있는 문제였는데 거의 흡사하게 변형이 되었죠. 거의 그냥 뭐 숫자만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라벨에서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꽤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모아져 있는 건데 거기에서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쪽 문항이 아니라 13번에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블랙라벨을 풀어봤던 친구들이라면 이 13번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수월하게 넘길 수가 있었을 거고 블랙라벨을 풀어보지 않았다면 13번 비교적 앞쪽 문제에서 조금 막혔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문제 14번이요. 자, 14번 역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그대로 변형을 해서 숫자만 바꿔서 변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6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6번 문제도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그대로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직보 저랑 같이 수업한 우리 진명반 친구들이 직보할 때 제가 그 왼쪽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주면서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에서 디귿 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그 디귿 보기에 대한 변형으로 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요 문제들을 미리 봤던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답형 4번과 5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것들이 변형이 되어서 나왔고, 요 위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 문항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의 약간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전 시험들에 비해서 올림포스, 부교재 올림포스에 대한 체감 연계율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중간고사 기말, 1학기 중간 기말 때까지만 해도 올림포스에서 봤던 문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뭐 대단원이라던가 이제 뭐 고난도 문항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느끼기에 올림포스를 열심히 풀어본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올림포스에서 연계된 문항이 많지가 않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시험들에 비해서 올림포스 연계율이 높지 않은 점, 연계가 안 되진 않았어요. 연계가 안 되진 않았지만 1학기 때에 비해서 연계율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여전히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에서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마지막, 우리 서답형 문제가 항상 마지막이 어려웠잖아요. 서답형 마지막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 시험은 등급컷이 꽤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풀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했거나 계산을 실수하거나 라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번 시험은 실수를 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것을 얼마나 잘 풀었는지에 따라서 점수와 등급이 나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 중간고사 준비를 하면서 이제 직보를 할 때, 시험 전날 직보를 할 때 저랑 함께 수업을 했던 진명 친구들은 모의고사 기출문제 고난도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 그리고 서답형 마지막 문제에 어려운 고난도 문항이 변형이 돼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제 재작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제외하고 이제 출제되지 않은 문제들 중에서 고난도로 변형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객관식 마지막 16번과 서답형 마지막 22번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확인을 많이 했었는데 16번 객관식 16번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본날 공부했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서답형 마지막 문제였어요. 우리 1학기 중간 기말을 봤을 때 서답형 마지막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친구들은 서답형 마지막 문제가 당연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풀지 않고 넘겨버린 친구들이 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서답형 마지막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시간 운영을 잘 한 친구들에게 굉장히 유리했던 시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는 마무리를 했고 이제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번 중간고사가 굉장히 쉬운 굉장히라고는 하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꽤 어려울 거라는 거죠. 이제 등급 변별을 위해서 난이도가 꽤 올라갈 거고 게다가 이제 우리 기말고사 남은 단원들을 생각을 해보면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경우의 수까지가 들어있단 말이죠. 애초에 함수 단원이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경우의 수 단원도 은근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요 기말고사 단원들이 굉장히 단원 자체가 어려운데 게다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의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말고사 난이도가 꽤 높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간고사 끝난 것들은 이제 마무리를 잘 했으니 이제 요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채워서 기말고사를 준비할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명여고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요. 체감상 연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느껴도 올림포스 부교재를 꼭 풀어야 돼요. 최소 4번 이상은 꼭 풀어줘야, 4번에서 5번까지는 꼭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출제가 연계가 되어서 출제가 되었을 때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림포스는 꼭 풀어봐야 하는 거고 이제 우리 진명여고에서 3번의 시험을 봤습니다. 3번의 시험을 보면서 느꼈을 건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꼭 풀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될지 모르고 고난도 문항이 변형이 될지 아니면 뭐 그냥 적당한 난이도의 문항이 변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의고사라는 확실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꼭 다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1학년 기출문제만 다뤄보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지만 2학년 3월이 1학년 전범이기 때문에 2학년 3월 기출 모의고사까지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다 보면 꽤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뭐 29번, 30번 문제라던가 이제 좀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을 풀다 보면 아 이거 잘 안 풀리는데? 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중간고사 준비할 때도 우리 진명반 친구들은 모의고사 기출 고난도 문항들을 최소 3번에서 5번까지도 풀어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풀어보면서 처음 풀어볼 때 안 풀리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처음 풀어볼 때 난 이걸 못 푸나 봐 라고 이제 좌절할 게 아니라 이제 처음 풀어볼 때 잘 되지 않았다면 이제 풀이를 보고 수업을 들으면서 저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복 학습을 해서 혼자서도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 반복 학습을 할 때 혼자서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그 반복 학습 과정이 암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형이 되어서 나오더라도 나 혼자 힘으로 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진명반 친구들이 이번 중간고사를 준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도움을 어느 정도 많이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도 우리 진명의 다른 친구들도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를 할 때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하고 그리고 애초에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단원들 자체가 우리한테 거부감이 큰 함수 단원이다 보니까 이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고난도 문항들을 많이 다뤄보면서 어떻게 변형이 되어도 나 혼자서 풀 수 있는 수학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학교 시험은 사실상 100점을 목표로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100점을 맞으면 좋겠지만 100점을 목표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문제들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다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오래 붙잡고 내가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을 못 푼다라는 것.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50분 동안 시간을 재서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이제 시간 분배하는 것들도 익숙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그 기출 문제들도 시간을 재서 50분 동안 푸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과 올림포스를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시중 문제집들도 많이 풀어봐야 해요. 사실 어느 문제집에서 출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 어느 문제집에서 출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문제집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많은 유형의 문제를 접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다 풀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자료가 나갈 때, 수업 교재가 나갈 때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중에서 고난도 문항과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항들을 모아서 과제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기말고사 준비를 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가 생각보다 쉬웠기 때문에 기말고사 준비를 조금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올림포스랑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시중 문제집에서 이제 좋은 우수한 문항들을 뽑아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학년의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죠. 엄청 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이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는데 금방 날이 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이 추워지고 12월에 우리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1학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첫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찍었던 게 얼마 전 같은데 이제 곧 마지막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후회 없이 1학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진명 친구들의 수학은 제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아였습니다. 중간고사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